시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흐른다는 점이다. 만물이 생성되고 발달하고 변하다가 궁극에는 소멸한다는 사실 뒤에 시간이 있다. 시간의 창조적이고 또 파괴적인 측면은 축복이자 저주이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시간 앞에 대단히 실용적인 존재가 된다. 시간은 우리가 관찰하는 사물의 변화 속도를 측정하는 변수다. 신기하게도 시간 자체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별, 행성, 진자, 그리고 최근에는 원자의 주기적인 운동을 이용해 시간을 추적한다. 다시 말해 시간은 언제나 어떤 물체의 위치를 사용해 측정된다는 말이다. 모든 시간은 두 물체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로 표현된다.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 자신과 자신의 위치를 보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리학에서 흥미로운 차이점 중 하나는 매크로 세계에서는 시간이 두드러지고 마이크로 세계에서는 시간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많은 종교의 중심에는 시간의 흐름과 우리의 덧없는 존재가 모든 고통과 부조화의 근간에 있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짧은 존재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시간을 초월한 영역과 접촉하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 사물은 변하지 않고 단 한 번 존재한다.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이런 고대의 교리에 따라 인류에게 정신적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싶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시간이란 오로지 중간 수준에서만 존재하고 미시적인 시스템과 전체로서의 우주에서는 완전히 부재하다는 깨달음을 줄 것이다. 작은 개는 시간을 오래 잴 만큼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전체로서의 우주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외부의 시계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문장은 블라트코 베드럴의 고양이와 물리학 에필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제는 From Micro to Macro로 미시세계를 다루는 이론과 거시세계를 다루는 이론 사이의 간극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서로 어긋나 있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성공적으로 다리를 놓으면 생물학, 화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시와 거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으로 모든 것을 환원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책의 컨셉과 기획은 좋았으나 연결고리를 깨워 맞추기 위한 정보의 나열에만 그친 느낌이라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솔깃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문장에 쓴 것처럼 시간을 규모의 측면에서 분석한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시간은 실제로 생명과 함께 나타나고 생명의 선형적 특성이 시간이라는 의미 부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미의 세계와 극대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고 오직 중간계 어딘가에서만 의미를 갖지요. 개의 규모, 즉 물리적 규모는 존재의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미시와 거시의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달라지면 법칙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일정 규모에서 발견되는 현상이 그 규모를 넘어서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이 차원의 존재와 똑같은 세상을 마주할 수는 없겠지요. 생명과 시간관념이 연결되는 것처럼 물리학으로 존재론을 탐구하려면 생물학과 진화론, 뇌과학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 규모의 물질이 측정에 관여하면 물리법칙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리학에 고양이를 등장시킨 슈레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과 물리는 하나로 연결된 바퀴처럼 움직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경지를 뛰어넘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텐데 인간의 형상을 유지한 채 개를 넘나드는 상상을 하지요. 이런 존재론적 한계에 대해 물리학자들이 먼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리학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초월적인 경지를 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물리학자들 자신이 양자세계와 저 너머 우주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리학으로 모든 것을 환원하고자 한다면 생명과 물질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와 인간이 존재하는 중도 그 어딘가에서 오늘도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